대장암은 아주 초기에는 그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기 신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 차례 있었지만 나는 이게 치질이라고 생각했다. 치액이라고 생각해서 더 신경 쓰지 않았다. 뭐라 그럴까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아, 피가 났네? 혈변 있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저는 대장문외과에서 대장 질환과 대장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대장장인 한윤대라고 합니다. 저한테 대장암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크게 두 가지 부분을 항상 제가 느끼는데, 첫째,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안 했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처음 하셨다, 이런 분들. 두 번째, 혈변이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사실 여러 차례 있었지만 나는 이게 치질이라고 생각했다, 치액이라고 생각해서 더 신경 쓰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라 그럴까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아, 피가 났네? 혈변 있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되는데 애써 외면하시는 거죠. 아, 난 원래 치질이 있어, 난 치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난 걸 거야 라고 무시하고 넘기시다가 이제는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을성이 너무 많은 걸까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장은 안쪽에 점막 구조가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시작되는 암이 되겠습니다. 이후 뿌리를 넓혀가면서 대장벽을 파고 들어가서 밖으로 번져나가고 그 밖에는 더 다른 먼 곳으로 퍼질 수 있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른 혈관들, 이거를 타고 나가버리게 되면 간이나 폐 혹은 다른 복막 이런 데까지도 전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장암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의 과거력이 있으시고 특히 젊을 때 대장암으로 앓으신 분이 있다면 혹시 나도 어떤 유전적 대장암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증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이런 젊은 나이대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많은 용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대장암의 발견을 40세, 45세 그 이후에 대장 내시경을 검진 차원에서 권유하지만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으로 특히 일찍 사망하신 분이 계실수록 좀 더 어린 나이에 대장 내시경을 받기를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생활 습관과도 식습관도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진 거는 육류나 가공식품, 특히 그 붉은 육류를 이야기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섬유질이 부족한 식습관이나 음주나 흡연, 당연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검진적 목적으로 내 몸에 어떠한 증상이 있기 전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장암은 아주 초기에는 그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 안에 점막에서 아주 조그만 혹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물이 흐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수도관을 생각해 보시면 관에 어떤 찌꺼기가 요만큼 껴 있어도 어차피 물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샤워하다가 물이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하고 볼 때쯤에는 머리카락 뭉탱이가 이만큼 있을 때, 진짜 이만큼 있을 때는 물이 안 내려가지만 초기에 몇 개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초기에 머리카락이 몇 개 있을 정도로 작은 용종이고 조그마한 암일 때는 배수가 잘 되니까 변을 잘 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커져서 정말 하수구가 막힐 정도가 돼서 물이 넘치면 우리가 그때서야 배수구를 확인하고 머리카락들을 이렇게 집어내게 되잖아요. 장 안에 어느 정도 암이 커져버리면 그만큼 장이 거의 폐색되듯이 되어서 복통이 오기도 하고요. 그 암을 쓸고 내려가는 배변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생기는 출혈이 피로 되어 혈변이 나오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설사나 변비가 오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거기에 동반되어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면 내가 대장암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대장 안에 있는 그 암 병변에 대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반드시 조직을 떼어내서 이 친구가 암이구나라는 거를 우선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친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검사들이 복부 CT, 흉부 CT, 조금 더 필요하다면 간 MRI나 직장 MRI, 그리고 펫 CT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4기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게 됩니다. 1기, 2기, 3기는 어차피 대장 근처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라든지 내시경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4기가 되는 순간은 다른 장기, 대표적으로 간이나 폐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도 어떤 암으로 추정되는 병변이 보일 수 있고요. 그런 거를 CT나 MRI를 통해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 수술적 치료만 하면 되는지 초기에 항암 치료 같은 걸 먼저 해야 될지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이 없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초음파라든지 CT 검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장내 관강을 확인할 수 없어서 크게만 볼 수 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는 어렵고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장암은 이만큼 커져서 장을 꽉 막을 정도가 되어서 식사를 못하게 되거나 혹은 혈변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 돼서 나 왜 이러지? 라고 싶을 정도가 돼서야 찾을 수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많은 검사의 툴들이 다양해지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대장 내시경이 생기면서 아주 조기 암들까지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소위 말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